안녕하세요. 올해도 영파여고 통합과학을 함께하게 된 정수민입니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과학교육과 물리교육을 전공했고요. 통합과학을 복수 전공했습니다. 네, 작년에 저는 1년 동안 모든 4번의 시험을 다 100점을 맞는 확신의 전교 1등을 배출했고요. 제가 영파여고가 4년차인데 제가 처음으로 가르쳤던 친구들이 올해 졸업을 했습니다. 통합과 함께 했던 친구들 중에 그 반 안에서 2명이나 서울대를 합격했어요. 그래서 항상 상위권 그리고 한 1등들은 제 반을 수강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우리 영파여고 통합과학 좀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맞는지, 그 다음에 저만의 특징은, 대비는 어떠한지 설명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영파여고 통합과학 특징 한번 볼 건데요. 먼저는 사실 전 영파여고 학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근데 이런 설명은 제가 오프라인 설명에서 좀 드렸고 영상에서보다는 오히려 따로 문의를 주시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본 영파여고 그리고 우리 졸업생이 본 영파여고 어떻게 느꼈는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는 좀 따로 상담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이제 바로 통합과학 등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9등급제였어요. 그래서 1등급의 명수가 10명이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5등급제로 바뀌었죠. 근데 항상 250명 후반 이어가지고 270명이었을 때 1등급의 명수는 26명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요. 그냥 결국에는 9등급제 기준으로 봤을 때 1, 2등급 합친 명수겠죠. 근데 올해는 조금 특이한 게 되게 좋은 점이에요. 올해 26년에 337명이나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선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라 아마 거의 확정일 거고요. 그렇게 되면 1등급의 명수는 33명, 그리고 2등급의 명수는 8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과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니까 110등 안에는 들자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그래도 33등 이내에 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볼 수 있는지 낱낱이 이제 볼게요. 일단 바로 작년 통합과학 출제 스타일보다는 23년과 24년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영파여고는 항상 뚜렷하지가 않아요. 매 년마다 출제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그나마 공통점이 있다면 23년과 24년은 마냥 쉽지도 어렵지도 않은 적정 수준의 문제를 잘 냈습니다. 그래서 2, 3등급 판별하기에는 조금 좋았다라고 봅니다. 9등급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성실도, 노력을 기준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요. 9등급제 기준이다 보니까 2, 3등급은 잘 변별이 됐는데 1, 2등급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 25년, 그러니까 개정 통과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수행은 항상 거저주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필평가가 중요하고요. 지필평가는 이번에도 역시 올 객관식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서술형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25년도는 올 객관식이었고 우리 친구들 그러면 조금만 노력하면 잘 볼 수 있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아쉽긴 했어요. 그런데 유추를 해보건데 아마 25년도 학생들의 어떤 과학의 어려움을 좀 수준에 맞게 좀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럼 부교재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매년 다른데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완자였다가 뭐 지금은 EBS가 됐어요. 그래서 EBS 개념 완성이고 26년이 되면 또 바뀔지도 몰라요. 자, 그럼 이 개념 완성의 특징을 좀 봐야 되겠는데 교과서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설명이 있지만 미친 듯하게 막 추가 설명이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리고 완자만큼의 충분한 설명이나 어떤 실험이나 문제가 다뤄져 있진 않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기본 수준에서 상위권 학생들도 버벅거릴 정도의 문제는 충분히 실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교재가 이걸로 선정이 됐고 교과서보다는 EBS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교재가 되게 중요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막 2회독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험을 보니까 개념 완성에 있는 추가 설명이 반영이 잘 안 돼 있고 시험에 그 다음에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이걸 엄청 풀렸더니 이게 시험에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문제 반영 비율도 낮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갈수록 이 부교재의 비중을 그러니까 중요도를 좀 낮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냥 전반적으로 잘 공부하면 되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부교재의 이 비중이 다시 높아지길 바라면서
그 다음 파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물화생지 한번 볼 건데요. 물화로 묶어버렸어요. 왜냐면은 우리 학생들이 물화 자체를 노력으로만 뭔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 하고 어려워하잖아요.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다행히도 원과목 수준으로 출제되는 게 없었습니다. 23, 4년은 특히 22년도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25년도는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긴장 탄 것에 비해서는 조금 잘 풀었고요. 오히려 어디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냐면 생지에서 오히려 오답이 항상 많이 나왔습니다. 난이도가 어렵진 않았지만 보기 표현을 헷갈려 해요. 그러니까 암기를 꼼꼼히 하지 않으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OMR 다 체크하고 한두 문제 검토하거나 망설이잖아요. 그때 그 문제가 항상 생물 지구과학이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을 선생님 저 오히려 물리는 다 맞고 지구과학을 틀렸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여기 암기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 명파여고는 물화를 미친 듯이 어렵게 내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도 변별은 조금 되긴 하거든요. 근데 상위권이라면 이건 거의 맞추고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헷갈리는 파트를 좀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으로는 개정 통과가 되면서 좀 새롭게 들어간 소단원들인데요. 과학의 기초, 이런 파트입니다. 자, 이런 파트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창작 문제를 내면서 변별을 줬을 텐데 우리 영파여고는 그냥 쉬운 수준으로만 낼 거야 했는데 진짜 쉽게 출제됐고 오히려 변별은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5등급제 기준으로 했을 때 치열함은 어땠느냐? 일단 1등급이 굉장히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33등 이내 들기가 어려운 거지. 그쵸? 100등 이내 들기에는 쉽다. 그래서 2등급 이내 들기로는 굉장히 느슨하기 때문에 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가 좀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답의 경향성은 웬만하면 거의 다 실수로 많이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 본 문제라서 못 풀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등급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냥 대략적인 컷을 볼 건데 점수보다는 몇 개를 틀려야 된다. 이 개수를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한 학기 전체로 보면은 중간 기말이 있을 때 총 3개 내로 틀려야 안정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빡빡하죠? 또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중학교 때 한두 개 틀린 거랑 통합과 한두 개 틀린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좀 빡빡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래야 안정권으로 1등급을 맞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각 시험당 중간고사 하나로 볼 거면은 꼭 2개 내로만 틀리기. 그러니까 3개는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 친구들 양파하고 쉽네 이렇게 쉽게 보면 안 돼요. 실수를 아예 하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리고 90 초반이라고 해서 91, 2점이 아니라 93, 94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학기보다 항상 어디가 더 치열하냐면 2학기가 더 치열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2학기가 더 어렵나? 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잖아요. 2학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쉽다고 혼자 하면은 등수가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쉬우면 남들도 쉽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똑같은 3개를 틀렸는데 여기서 3개라는 거는 한 학기 총 3개 틀린 거예요. 1학기 그래서 전체 등수가 8등이 나왔어요. 우리 친구가. 그래서 1등급 맞았다 이랬는데 2학기 때도 총 통틀어서 3개를 틀린 거예요. 중간기말 합쳐서. 그럼 이번에도 1이긴 하나? 1을 맞았어요. 근데 등수가 20등. 그리고 굉장히 치열했다는 거죠. 하나만 더 틀렸으면 1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항상 잘해야 된다. 왜? 항상 쉽거든. 네. 근데 26년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놓치면 안 돼요. 특히 뭐를? 생지를.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을 좀 강조시키고 싶고요. 우리 영파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뭘 제가 강조를 할 거냐면 관리가 되게 중요한 학교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애초에 숙제 밀림 없이 오답 미완료 없이 꼼꼼하고 완벽하게 숙제를 완료하고 좀 공부를 완료했으면 한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고민하면서 좀 구상한 클리닉도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파여고 희망적인 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른 학교 가면은 이 친구는 2등급일 것 같아요. 근데 영파여고에서는 1등급 확실히 맞을 수 있고 제가 그런 조금 약한 친구들도 1등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파여고 배정됐으면 나 등급을 진짜 잘 맞아야겠다 라고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 먹고 공부하면 점수가 확 오르는데요.
중학과학이 약한 친구들은 통합과학에서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확실히 고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9점을 맞았던 친구가 마음 먹고 매주 클리닉 와서 막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84점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입장에서 굉장한 성과를 이룬 거죠. 성장을 했는데 열심히 노력하면 충분히 잘 볼 수 있고 그게 반영되는 시험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영파여고인데 영파여고 애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의 애들이 있어요. 잘하는 애들도 있고 약한 애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이를 아우르기 위해서는 강사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꼼꼼한 편이거든요. 어떤 부분이 꼼꼼한지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숙제 검사인데요. 저는 파악을 굉장히 꼼꼼히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미니미인 제 조교들도 꼼꼼히 숙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후반에는 어려운 문제 풀이는 없더라. 그래서 앞부분은 잘 풀었는데 뭐 이런 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방향 실수가 좀 있었다. 또는 다 웬만한 전자기 유도는 잘 푸는데 발전기 파트는 아예 전류 방향을 어려워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을 어려워하는지까지도 그리고 베낀 것도 진짜 잘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풀었는지 오답은 잘 했는지까지 꼼꼼히 파악을 하고 글을 토대로 피드백을 보내드리는데요. 피드백은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일단 여기 3가지 가지고 왔어요. 먼저는 숙제와 우리 테스트 결과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이미지, 그리고 공통 피드백, 그 다음에 개별 피드백이 들어가 있는데요. 개별 피드백에 앞서 하나 있는 사진들은 뭐냐면 사진이 1개일 때도 있고 4개일 때도 있는데요. 우리 백지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암기 테스트예요. 그래서 암기 본 것들의 우리 학생들의 결과를 좀 한눈에 바로 보실 수 있게 사진으로 이렇게 띄워 보냅니다. 그럼 조금 더 확연히 보여서 우리 학생들 관리도 함께 어머님이랑 같이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개별 피드백은요. 숙제 검사한 것 그리고 테스트 틀린 것들 바탕으로 우리 학생들의 분석을 해드리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해 하시고 학생들이랑 공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는 이제 우리 친구들 클리닉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한 명도 놓치지 않는 이 꼼꼼한 맞춤형 클리닉 진행할 건데요. 먼저는 제가 추구하는 것은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우리 클리닉에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잘하면 잘하는 대로 더 끌어올리고 또 못하면 그 부분 채워 올리는 클리닉을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저의 물리적인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조교와 함께 진행을 할 건데요. 제 클리닉도 있고 수미쌤 클리닉도 있고 조교쌤 클리닉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교 클리닉은 좀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조차도 그런 걸 싫거든요. 그런 거 싫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과학교육 전공생만으로만 클리닉 조교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시선 그리고 저와 같은 퀄리티를 최대한 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조교와 진짜 대화도 많이 하고요. 제 수업 영상 아예 공유하고 풀이법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줄 모든 자료들은 애들이 미리 풀어봅니다. 그래서 좀 짱짱한 애들이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순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학생들에게 클리닉 일정을 공지해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 일정을 보고 뭐 예를 들어 뭐 목요일 몇 시 와야지 이렇게 말을 정했어요. 그럼 양식에 맞게 신청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목요일 몇 시, 7시에 오기로 했고 어떤 부분이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 상위권 친구들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본인이 잘 알거든요. 근데 좀 잘 그러지 않은 친구들은 또 그냥 빈칸으로 보내요. 상관없어요. 제가 어차피 알아서 다 꾸려버릴 거예요. 자, 저는 신청받은 양식을 보고 혹시 이제 조교 클리닉에 신청을 했다면은 조교들에게 어떤 부분을 할지 아예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마다 뭘 시켜야 하는지를 아예 계획을 다 짜줍니다. 그래서 얘는 뭘 시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구두 테스트 보고 그다음 추가 문제 풀리고 뭐 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학생마다의 추가 문제를 꾸려줘요. 그래서 그 프린트까지 이런 시켜야 될 계획까지 다 조교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조교들이 클리닉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저에게 어땠는지 다시 피드백, 미니 보고서를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실제로 구두 테스트 완료했고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실제로 보니까 개념은 잘하고 있어서 요건 패스했습니다.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이 친구가 좀 특이했는데
생물 프린트는 수미쌤이랑 이제 해서 다른 프린트 갔고요. 어떤 파트를 우리가 지구과학을 함께 외우다가 이 친구가 잘 못 외워서 울어버렸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관리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또 어머님이나 학생이랑 또 소통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제가 직접 봐주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클리닉을 했을 때 어떤 내용을 진행하느냐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 보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암기예요, 암기.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일단은 안 돼서 암기를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면 일단 다시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말로 직접 하면 암기가 더 잘 외워집니다. 그리고 더 개념이 강화되거든요. 그래서 구두 테스트 보기도 하고 또는 백지 테스트를 재시험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정 파트가 너무 약해요. 문풀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은 뭐 기초 문제 또는 뭐 학생 수준에 맞게 문제를 꾸려가지고 추가 문제를 제공하고 옆에 풀리면서 감을 좀 잡도록 합니다. 또는 오답이 너무 많이 밀렸거나 질문이 많아요. 그러면 그 부분 해결하고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 탄탄한 교재 뭐 이렇게 있는데 먼저는 개념 교재부터 한번 볼게요. 제 개념 교재는 제가 직접 손으로 썼고요. 제 칠판 판서와 일치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 수업의 흐름을 잘 따라올 수 있고 이게 또 여학생들이다 보니까 필기를 되게 열심히 예쁘게 해요. 네, 그리고 이거 들고 엄청 잘 외우고 다니는데요. 암기하기에 용이하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좋은 평가를 해주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물화 고난도 교재인데요. 아예 고난도가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수능도 생각을 해서는 해보면 어느 정도 고난도는 충분히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교재를 꾸렸습니다. 따로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실수할 만한 포인트, 그리고 이 킬러의 핵심은 뭐냐, 그리고 정수민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지 그 풀이 틀을 아예 정해줍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법을 아예 알려주고 그 풀이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유형별로 아예 모아놨어요. 네, 그래서 이 유형을 벗어나는 여고 기출은 지금까지 없었고요. 여고에 있는 화학 기출들, 조금 어려운 기출들은 다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우리 테스트인데요. 암기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누적으로 이 친구들 계속 볼 거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4점으로 못해도 몇 주 지나면은 우리 친구들이 암기를 해 나가면서 17점으로 다 맞았네요. 이 친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가서 암기 외워야 된다, 뭐 벼락치기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네, 그 다음으로는 또 다른 테스트인데요. 객관식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지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보기상자 기니디 보이죠? 여기에 올바른 거 그냥 있는 대로 다 정확하게 고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철저하게 애초에 좀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요. 그 다음으로는 다양한 추가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클리닉 때 요청하면은 또 클리닉 안 와도 그냥 추가 문제만 받아갈 수 있거든요. 애들에 맞게 다 제가 밤새 꾸려가지고 다음날 우리 친구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컨텐츠고요. 우리 학생들 이제 시간표 좀 공지 드릴게요. 자, 로고스 방위관에서 저는 진행을 하고요. 항상 토요일 오전 10시에 3시간 동안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1시 끝나고 보통은 바로 클리닉에 넘어가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 뒤에 클리닉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또는 다른 요일에 오셔도 됩니다. 자, 저는 개강하는 날짜는 3월 7일이고요. 우리 영파여고 친구들 올해도 이제 저와 함께 열심히 해가지고 또 좋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영파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